안녕하십니까, 서 대표입니다. 저희가 이미 미국 30년물 국채에 관련된 영상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저희가 만들어서 공유를 이미 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다 보니까 저희가 짧게 다시 핵심만 또 요약을 해서 다시 업로드하게 되었고요. 이미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떻게 연금 계좌를 활용해서 이 손실 부분을 커버하거나 나중에 어떤 시점에 매도하면 좋을지에 관련된 아이디어가 후반부에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미 보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만 또 참조를 하시면 투자하실 때 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이스 미국 30년물 국채 그리고 액티브. 즉 에이스는 이제 한투운용 브랜드고요. ETF 브랜드고요. 그리고 미국 30년물 국채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재무부 30년물 국채 투자하고, 그리고 채권에 있어서 액티브는 크게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90%로 기초지수를 따라가야 되다 보니까 대부분 성과 차이가 크게 판가름 나진 않는다. 전략을 통해서 비슷하게 간다. 따라서 기대를 좀 낮추시는 게 좋습니다. 액티브라는 말에 대해서는 채권에 있어서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H가 붙었기 때문에 환해치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환해치가 돼서 환율의 변동에 대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좋긴 좋은데 해치에 관련된 비용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그런 비용 때문에 낮을 수 있구나 정도로 사실 기억해 두시면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수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0년물 국채를 이제 연초에 투자했다라고 하면 4.2% 정도의 30년물 국채를 사셨을 겁니다. 그때 금리가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4.5, 4.6 막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9.8%라는 손실이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손실이 발생한 거고요. 물론 이제 매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손실은 아주 미지전 손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투자에 이런 이제 손실이 발생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특히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아주 쉽게 물어보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벤치마크 지수에 봤더니 20 플러스 2열도 돼 있다. 뭐 그럼 20년짜리냐?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냥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올해 30년물 국채 샀다. 그럼 내년이 되면 이 국채는 29년 정도 만기가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엔 28년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기가 계속 짧아지는 거죠. 따라서 이 이제 ETF 입장에서는 이제 만기가 계속 30년이 아니라 28년, 29년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20년을 하회하는 경우에 그 채권을 팔아버리고 다시 30년물 국채를 편입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만기가 30년은 아니고 20년보다 조금 더 긴 그런 채권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벤치마크 지수를 이해하시면 이해를 사실 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왜 배당소득세냐 이거 채권인데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게 아마 주식시장에서 마치 ETF가 주식처럼 거래가 되다 보니까 배당소득세 이제 적용을 받고 있고 크게 이자소득세랑 이제 다른 부분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배당소득의 어떤 보유기간 과세 형태로 되어 있구나 정도로 짚어두시면 이해하시거나 투자하시는데 큰 차이는 없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 효과는 이제 보셨고요. 그러면 절세 효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5,500만 원 정도보다 조금 더 급여를 받고 있는데 나의 세금 효과는 어떻게 되나? 연금계좌를 활용하게 되면 결론은 118.8만 원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5,500만 원 이상 초과되는 급여의 경우를 이제 가정하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자산들 같은 경우도 같은 이제 가정을 갖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원칙. 연금저축 계좌와 IRP, 퇴직연금 계좌를 주로 활용해서 우리는 연금 계좌를 운용한다. 라는 원칙 하에 이 둘을 합하게 됐을 때 내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소득공제 금액은 900만 원이다. 라는 것을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 메모해 두시고요. 두 번째 단계로 봤을 때는 연금저축계좌에서는 600만 원까지 밖에 납입이 안 된다. 추가 납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공제 한도가 600만 원이다. 라고 메모를 해 두시면 일단 두 번째까지 오신 것 같고요. 맨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내가 적용받는 세율은 어느 정도인가, 즉 5,500만 원 정도를 넘어가는 급여 생활자 입장에서는 실제 12%에 해당되는 소득세율과 그리고 지방세에 해당되는 1.2%, 이 둘을 더한 13.2 정도가 이런 이제 내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900만 원 중에서 13.2가 적용이 되는구나. 세율로 그렇게 되시면 세 번째 단계까지 무사히 오셨습니다. 자, 연금저축계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00만 원까지
만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600에다가 세율 13.2를 곱하면 79.2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나머지 금액에 해당되는 300만 원은 곱하면 약 39.6만 원 정도 됩니다. 즉 9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을 연금저축, 300만 원을 퇴직연금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연금 계좌의 세금 효과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118.8만 원이다. 자,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효과와 절세 효과를 감안한 최종 나의 소득은 얼마인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종 소득은 이제 미국 3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투자 효과가 마이너스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세 효과가 13.2로 크다 보니까, 즉 세율이 13.2가 적용되다 보니까 이 투자 효과의 손실을 세금 효과가 지배하게 됩니다. 더 우월한 거죠. 수익률 기준으로 보게 되면. 따라서 이 세금 효과가 13.2다 보니까 결국은 이 투자를 통해서 내가 연말정산까지 잘 하게 되면 오히려 플러스로 돌아서는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세금 효과를 잘 활용하게 되면 내가 연말에 실질적으로는 손실이 낮긴 낮지만 절세를 통해서 올해는 내가 플러스를 냈구나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대로 이런 절세와 세금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을 요약하면서 영상을 한번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대원칙 900만 원까지 나는 납입할 수 있다. 즉 퇴직연금 계좌 같은 경우는 연간으로 이제 900만 원까지 납입을 IRP만 가지고도 납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월에 75만 원씩 붓는다라고 하면 약 900만 원까지 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게 되면 뭐 장점이 아무래도 조금 내가 세금을 환급받은 부분을 내가 이제 다시 이제 페널티로 사실 이제 국세청에다 다시 낸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사실 월에 50만 원 정도를 연금저축을 먼저 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제 중간에 해지도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고 연금저축을 활용하게 되면 사실 이렇게 담보대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IRP 같은 경우는 거의 해지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역시 연금저축계좌를 먼저 활용하는 것이 조금 유리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에 내가 월로 50만 원씩 넣는다라고 한다면 연에 600만 원 되고요. 나머지 이제 50만 원을 제외한 25만 원씩 넣어서 IRP를 300만 원까지 활용하는 것이 가장 보편화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팁을 더 드린다고 한다면 보통 이제 투자 소득에 대해서 이제 비과세가 되는 IS 계좌가 있습니다. 이 IS 계좌 같은 경우 보통 3년 만기 정도 되거든요. 그럼 3년 만기가 끝나고 나면 보너스로 이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를 한다라고 하면 추가로 300만 원 정도를 더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보너스 공제가 사실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팁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올해 요약하자면 올해 내가 미국 장기 국채를 투자했는데 투자 손실이 발생을 했다. 하지만 오히려 절세 효과가 크다 보니까 올해는 3.4% 정도 이득을 봤다. 그런데 여기서 더해서 이렇게 장기로 이 미국 3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만기가 기니까요. 장기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내가 연금을 받기 전까지 내가 투자했을 때 금리보다 낮은 금리가 만약에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채권에서도 이득이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채권은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즉 내가 4.2에 샀던 그런 채권 금리에 비해서 4.1이나 4%보다 더 낮은 3%대 금리가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 그때 매도하게 되면 내가 채권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금리 이외에 채권 가격이 상승해서 수익이 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금 계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30년물 국채에서 손실이 나긴 했지만 내가 메모해뒀던 4.2%보다 더 낮은 금리의 채권을 매도할 수 있다라고 하면 4%대에 해당되는 금리를 쭉 누리다가 그 이하로 떨어졌을 때 이득이 채권 가격에서도 이득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매도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실 수 있게 됩니다. 4%의 높은 금리를 누리다가 그때 채권 금리가 떨어져서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확률적으로 따져봤을 때 최근 한 20년 동안 금리가 4.5%보다 낮았던 확률이 거의 80%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정도 되는 확률이 높은 구간이 존재하다 보니까 30년이면 혹은 20년이면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연금 계좌를 활용하다가 20년 중에서 약 80%, 16년 이상은 사실 4.5보다 낮은 금리가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저희가 이제 연금을 찾을 때까지
연금 형태를 받을 때까지 그런 기회가 나타날 확률이 되게 높다. 나머지 기간 동안에 분명히 그런 기간이 나오니까 메모해 두셨던 그런 금리보다 낮은 구간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 매도하시는 것도 상당히 투자 수익을 더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자산들은 저희가 계속 꾸준히 업로드 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자산을 투자하고 계시거나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 영상들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